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놀이터의 송샘입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영우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시골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의 팽나무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7·8화는 그녀가 명석한 분해뿐만 아니라 높은 창의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재에게 지능 못지않게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전 콘텐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팽나무 에피소드가 저의 눈길을 더 끌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이겠지요. 그래서 송샘의 영재놀이터는 이번 주부터 창의적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 창의성 신장을 방해하는 요인 등 창의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창의적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의 특성 중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창의적인 아이에게서 보이는 8가지 특성. 그 첫 번째는 호기심이 높다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정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식선에서는 문제 상황과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많이 알아야 좋은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알기 위한 노력의 원동력은 호기심입니다. 궁금증이 커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이 취해진다는 것이죠. 창의적인 아이에게서 보이는 8가지 특성. 그 두 번째는 질문이 많다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과 호기심이 높은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높으면 당연히 질문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해소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에게 미션을 던져주면 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이지요. 질문이 많은 부류는 교사의 대답을 통해 미션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습니다. 반면에 교사에게 질문하지 않는 부류는 조용히 스스로 미션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 주도성이 높은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물론 두 부류 모두 미션을 잘 해결합니다. 다만 질문이 없는 집단은 명쾌한 해답을 주로 제시하는 반면 질문이 많은 집단은 기발한 해답을 주로 제시하는 편입니다. 창의성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질문이 많은 집단이 더 우세한 것이죠. 창의적인 아이에게서 보이는 8가지 특성.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논리와 규칙을 따진다입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싸움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자주 다투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아이의 내면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민감성이 높아서 생기는 일인 셈이죠. 작은 차이도 예민하게 인식하는 민감성은 창의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 일도 큰 일처럼 느껴져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에게 일반적인 잣대로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 정도는 네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설픈 훈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다툼 자체는 꾸짖되 이를 너의 잘못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의 민감성 차이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뿐이라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죠. 창의적인 아이에게서 보이는 8가지 특성. 네 번째는 자유로운 어휘를 구사한다입니다. 말과 글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말이나 글로 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머릿속 아이디어가 100%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어휘력은 그 자체가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요소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도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은 풍부한 어휘력이 아닌 자유로운 어휘 구사입니다. 같은 뜻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풍부한 어휘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자유로운 어휘는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는 것보다는 예측에서 벗어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엉뚱한 말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남과 다른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특성 중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호기심이 높다. 둘째, 질문이 많다. 셋째, 사소한 것에도 논리와 규칙을 따진다. 넷째, 자유로운 어휘를 구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특성도 있고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특성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4가지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4가지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